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22살이고 이 이야기는 제가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원룸에서 함께 살던 가장 친한 친구 이준호와 겪은 밤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희는 대학 진학과 함께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안동으로 내려왔어요. 준호는 저보다 4살 많은 경제학과 4학년 학생이고 저는 이제 막 언론정보학을 시작한 신입생이었죠. 저희 원룸은 작고 허름했지만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어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준호는 작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몇 달 뒤 회사가 어려워져 결국 해고당했죠. 저 역시 경험 부족으로 취업 문턱에서 계속 막혔어요. 매일이 버티기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준호의 여자친구 정민이 그를 떠났어요. 그녀는 준호가 변했다고 했죠. 예전처럼 밝고 유쾌한 사람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만 가득하다고요. 그때부터 제게 남은 건 준호밖에 없었어요. 그는 점점 어두운 나락으로 빠져갔고 매일 그의 눈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걸 봤죠. 어느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그를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토스트에 달콤한 딸기잼을 바르고 준호가 좋아하는 트로트 노래를 틀며 냉장고에 메모를 붙였죠. 오늘은 햇살이 좋아, 우리도 힘내자. 그 메모를 보며 준호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졌으면 했어요. 어느 저녁, 준호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돌아왔어요. 낡은 소파에 털썩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죠.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모든 걸 다 쏟아내도 괜찮아라고 말했어요. 그가 숨기려 했던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고 제 심장은 부서지는 듯했어요. 나 너무 한심해. 일도 잃고 정민도 떠나고 이제 너한테도 못 미치겠어.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그저 바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쓰러질 때 함께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리라고. 그날 밤은 우리 우정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죠. 그 변화가 얼마나 깊고 오래 갈지. 준호는 예전에는 계란도 제대로 못 삶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우리 작은 원룸 부엌의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냉장고에 남은 이상한 재료들로 만든 파스타, 고등어 캔과 바나나를 섞은 요리, 커피를 넣은 밥까지. 저는 그를 보며 웃다가 눈물 날 뻔했어요. 그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본다는 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죠. 그날 오후, 준호가 낡은 찢어진 티셔츠를 입고 공구가 가득한 바지 주머니를 꽉 채운 채로 삐걱거리는 옷장문을 고치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야성적이었어요. 준호야, 너 이제 그냥 친구가 아니라 무슨 로맨틱 드라마 주인공 같아. 제가 농담을 던졌더니 그가 어색하게 웃었죠. 밤이 되면 우리는 낡은 소파에 앉아 아무 영화나 틀어놓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느 순간 제가 가져온 카모마일 차를 건네며 손이 살짝 닿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손을 뺐지만 우리 둘 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죠. 준호야, 너 아직 정민 생각해?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후회는 안 해. 그냥 화가 나에 힘들 때 나를 버린 그녀한테 라고 답했어요. 그의 아픔이 제 마음을 깊숙이 찔렀어요. 그가 말했어요. 아마 난 그녀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것 같아. 내 마음속에 있던 환상만 사랑했던 거야. 그리고는 너도 가끔 내 짐이 무겁지? 라고 물었죠. 준호야, 내 짐을 지는 게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힘들지 않아.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 말에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죠. 그날 밤 우리 둘만의 세계가 생겼어요. 낡은 원룸의 한쪽 구석, 거의 사용하지 않던 창고 문 앞에서 저는 조심스레 제안을 했죠. 거기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울고 다 털어내면 어때?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거야? 준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그낡고 오래된 열쇠를 손에 쥐고 문을 열었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지나칠 때 따뜻하면서도 무섭도록 강렬한 전율이 흐르고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걸 느꼈죠. 그 문이 닫히고 저는 그가 내뿜는 고통과 분노,
슬픔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숨죽였어요. 그 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요. 땅을 뒤흔드는 울부짖음 같았죠.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숨을 거칠게 쉬는 준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나를 못 봤지만 나는 그를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 순간 준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귓속말했어요. 서연아, 나가줘.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이 어둠을 견뎌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언가가 피어났어요. 두려움과 열망,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는 강렬한 본능이 뒤섞인 그 순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밤이었어요. 그리고 그 밤이 끝난 후 우리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가져올 미래는 아직도 안개 속이에요. 준호가 감추려는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우리 사이를 위협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새로운 힘이 우리를 지킬 것인지. 그 열쇠는 아직 제 손에 있고 그 문 너머에는 무언가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저도 그 답을 아직 모릅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작은 원룸은 마치 전쟁터처럼 변했어요. 낡은 소파 위에서 나는 긴장과 불안감에 가득 찬 준호의 눈을 보았죠. 그의 짙은 눈썹 아래로 흐르는 땀방울이 조명이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흰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그의 탄탄한 어깨와 팔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서연아, 이 공간에서 내 모든 걸 쏟아내야 해. 아니면 내가 터져버릴 것 같아. 준호가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와 동시에 깊은 고통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어요. 청바지에 살짝 트인 엽선이 은근한 매력을 더했고 발끝에는 귀여운 흰색 운동화가 반짝였죠.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흐트러져 있었고 목걸이에는 작은 달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준호야, 여기선 무슨 일이든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창고 한가운데로 이끌었어요. 먼지가 가득한 공기 속에 오래된 나무 상자들과 낡은 자전거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하지만 그 공간은 우리만의 성역처럼 느껴졌어요. 밖의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오직 우리 둘만의 비밀 장소였죠. 준호야,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게. 나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너도 알잖아. 내가 요리할 때 얼마나 엉망인지. 내가 만든 그 이상한 파스타 아직도 잊을 수 없어. 다음에는 진짜 요리사처럼 만들어줘야 해. 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를 살짝 꼬집었어요. 그가 잠깐 미소를 지으며 그럼 너는 내가 만든 요리 앞에서 기립박수라도 쳐야 하는 거야 라고 농담했어요. 긴장된 분위기가 잠시 누그러지면서 우리 사이에 따뜻한 기운이 흘렀죠. 하지만 곧 다시 진지해졌어요. 준호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서연아, 난 아직도 그때 정민이 보낸 메시지들을 지울 수가 없어. 가끔은 그 말들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아.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들 말이야. 그의 눈빛에는 갈등과 혼란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속삭였어요. 그녀는 이미 지난 사람이야.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만드는 지금 이 순간이야.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 전보다 더 깊은 신뢰가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이 작은 창고 안에서 어두움과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지며 치유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준호가 온전히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나 역시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그때 갑자기 창고 문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는 듯한 작은 소리였죠. 나는 준호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누구지? 내가 속삭였을 때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바람소리처럼 사라져버린 그 작은 두드림이 우리 앞에 놓인 미스터리의 시작임을 직감했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앞에 더 큰 시련과 비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작은 두드림이 사라진 후 우리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준호의 눈동자는 흔들리면서도 결연한 빛을 띠었고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죠. 나는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며 농담을 던졌어요. 이제 우리 창고도 이렇게 인기 많아지면 어떡해? 다음엔 사인회라도 해야겠네. 준호는 피식 웃으면서도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밖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지만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림자가 스쳤어요. 누구세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죄송합니다. 방해하려던 건 아니에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저는 동네 카페에서 일하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 근처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길래 확인하러 왔어요. 준호는 순간 긴장을 풀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인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궁금증이 묻어났죠. 지훈 씨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최근에 이 근처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서요. 귀신이라도 나온다는 우스갯소리도 있고요. 그는 웃음을 흘리며 덧붙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요.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아니, 저희가 그런 소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 목소리는 의심과 놀람이 뒤섞여 있었죠. 귀신 소리라니, 이게 무슨 드라마 대본도 아니고. 나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준호야, 다음엔 도깨비라도 만나는 거 아니야?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실 우리도 요즘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라며 조심스레 상황을 설명했어요.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소리가 크게 나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려 합니다.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그래도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라고 따뜻하게 말했죠.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낯선 이가지만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감사합니다. 지훈 씨,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가 돌아서며 조심하세요. 두 분 다 으라고 인사했고 우리는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자 원룸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불안한 예감으로 가득 찼어요. 준호가 나를 바라보며 서연아, 이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 라고 말했죠.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그래도 우리는 함께잖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믿음을 전했어요.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엔 잘 수 없는 번호라는 글자가 떴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내가 감추려 하는 진실을 이제 곧 모두 알게 될 것이다.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목소리 끝에 남겨진 긴 침묵이 더 무서웠죠. 나는 준호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우리 앞에 놓인 미스터리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전화가 끊기자마자 세연의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다. 낡은 원룸의 조명이 깜빡이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녀는 순간 몸을 떨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누구지? 이 목소리, 뭔가 익숙한데 그의 눈빛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했다. 세연은 조심스럽게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이게 다 무슨 뜻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확고했다. 우린 함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정민과 헤어지기 전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그 전화는 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
그의 표정은 어둡고 복잡했다. 세연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더 이상 숨기지 마, 준호야. 나도 함께 할게.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아. 그 순간 원룸 밖 복도에서 낮고 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세연은 몸을 움츠리며 귀를 기울였다. 준호도 소리를 듣고 몸을 굳혔다. 저게 뭐야? 세연이 속삭였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과거가 다시 우리를 부르고 있어? 도망칠 수 없어. 세연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그 순간 창고 안의 낡은 전등이 갑자기 꺼지고 방 안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세연과 준호는 서로의 손을 더 꽉 쥐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와 감정의 소용돌이가 얼마나 거셀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깜깜한 창고 안, 전등이 꺼진 순간 두근거리는 심장이 더 크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긴 머리를 한 손으로 넘기며 몸에 딱 달라붙은 검은색 원피스 끝자락을 살짝 잡았다.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진주 장식이 달린 구두가 반짝였고 목에는 가느다란 실버 체인이 목선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이 순간 두려움과 묘한 긴장이 뒤섞여 내 몸을 감쌌다. 준호는 어둠 속에서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셔츠 소매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굵은 팔 근육이 긴장감에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괜찮아? 그가 낮게 물었다. 응, 괜찮아. 너도?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답했다. 그때 창고 깊은 곳에서 무언가 긁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낡은 나무 판자가 천천히 긁히는 소리 같았다. 우리의 숨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고 서로의 온기가 더욱 가까워졌다. 준호야, 너도 들었어. 내가 속삭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뭔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같아라고 답했다. 나는 그 소리에 맞서려는 듯 그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우리 이겨내자.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내 목소리에 다짐이 묻어났다. 갑자기 창고 문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다.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 같았다. 나는 긴장을 감추려 애쓰며 누구야? 라고 물었다. 잠깐만, 내가 볼게. 준호가 조심스레 문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문틈 사이로 낯선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서연 씨, 준호 씨, 괜찮으세요? 걱정돼서 왔어요. 그녀는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박지현이었다. 그녀의 옅은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의 순간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 어둠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작은 농담을 던졌다. 지현 씨, 이렇게 밤에 찾아오면 우리 둘 다 놀랄 줄 알아요. 다음엔 커피라도 한 잔 들고 와요. 그녀도 웃으며 그럴게요. 다음엔 꼭, 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 밤, 우리 앞에 놓인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서연아, 이 밤이 지나면 우리 둘 다 변할 거야. 준비됐어?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아직 아무도 모른다. 밤의 어둠 속 준호와 나는 창고 깊숙이 걸음을 옮겼다. 내 몸을 감싼 검은 원피스는 가벼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발끝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은은한 긴장감과 기대가 흘러넘쳤다.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가 미묘하게 반짝이며 나를 감싸 안았다. 준호의 셔츠 소매는 여전히 땀에 젖어 있었고 그의 굵은 팔이 내 손을 단단히 잡았다. 서연아,
저기 봐, 준호가 낮게 속삭이며 손가락으로 창고 안쪽을 가리켰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비쳐나왔다. 오래된 나무 상자 사이로 작은 촛불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신비롭게 흔들렸다. 이게 뭐지? 내가 조심스레 다가가며 물었다. 준호는 얼굴을 찡그리며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아마 우리가 숨기려던 비밀과 관련된 사람일지도 몰라라고 대답했다. 나는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그렇다면 이제는 마주해야 해. 숨기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질 뿐이니까 라고 말했다. 그때 촛불 곁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왔구나, 두 사람 모두. 우리는 동시에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는 낡은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깊었으며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난 박성민이라고 해. 내가 준호인 건 알고 있었고 너와 서연이 이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의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준호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왜 우리를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이란 대체 뭡니까? 박성민은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그건 내가 감추고 싶어 하는 과거, 그리고 내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야. 내가 도망쳐도 숨겨도 결국엔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나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성민 씨,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시간은 많지 않아. 곧 모든 것이 폭발할 거야. 그 순간 창고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다. 촛불이 흔들리며 꺼질 듯 했지만 오히려 더 강한 빛을 내뿜었다. 우리의 심장도 함께 뛰기 시작했다. 준호가 내게 속삭였다. 서연아,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야. 준비됐지?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미지의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과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더 큰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성민 씨가 떠난 후 우리 둘은 창고 안에 남아 깊은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내 피부는 땀으로 촉촉해졌고 검은 원피스가 몸에 꼭 맞아 내 움직임 하나하나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긴 머리는 어깨 위로 흩날리며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났다. 준호는 여전히 땀에 젖은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의 굵은 팔은 불안과 결의를 동시에 드러내며 나를 감싸 안았다. 서연아,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모르겠어. 준호가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과 긴장이 내 마음까지 흔들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라면 버틸 수 있어. 나는 그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그 이상한 파스타 덕분에 요리 솜씨도 많이 늘었잖아. 다음번엔 나도 도울게. 준호가 웃음을 터뜨리며 그럼 우리 둘 다 요리사가 되는 거네. 안동 최고의 파스타 타이틀을 노려볼까? 라고 농담을 던졌다. 그 순간 무거웠던 분위기가 잠시 풀리며 우리 사이에 따뜻한 온기가 퍼졌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입구 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가벼운 노크 소리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누구지?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젠 숨을 곳도 없을지도 몰라. 준호가 대답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빛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준호야, 나야. 김하늘. 그녀는 우리 대학 동기이자 가끔 카페에서 알바도 하는 김하늘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하늘아, 무슨 일 있어? 내가 물었다. 너희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서.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녀의 말에 나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준호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고 하늘은 빠르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짙은 갈색 머리는 바람에 흩날렸고 깔끔하게 매치한 회색 블라우스와 청바지가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돋보이게 했다. 발끝에는 심플한 검은 플랫 슈즈가 반짝였다. 지금부터는 셋이야. 우리가 함께 이 어둠을 헤쳐나가야 해.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준호와 하늘의 눈을 번갈아 보며 결심했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 셋이야. 어떤 위험이 와도 함께 맞서자. 그 순간 창고 안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지며 우리 앞에 놓인 미스터리와 시련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알렸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결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창고 안, 3명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 뒤섞였다. 나는 짙은 네이비 블라우스에 검은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목에 걸린 은색 십자가 목걸이가 미묘하게 빛났고 발끝에는 깔끔한 블랙 앵클 부츠가 나의 움직임을 더욱 세련되게 만들었다. 준호는 여전히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김하늘은 회색 니트에 청바지를 매치해 편안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주었다. 우리,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야만 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된 건지부터 찾아야 해. 박성민 그 사람 말대로 우리 과거에 뭔가 큰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기억 속에서 단서를 찾아야겠어. 그 비밀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이유를. 우리는 창고 한쪽 구석에 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준호는 회사에서 겪었던 이상한 사건들, 갑작스런 해고, 그리고 정민과의 관계 악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늘은 학교에서 느꼈던 낯선 시선과 이상한 섬뜩한 경험들을 털어놓았다. 나는 일상 속에서 느꼈던 불길한 예감들과 그날 밤 창고에서 들었던 알 수 없는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 내가 말했다. 우린 서로를 지키기 위해 이 비밀을 밝혀야 해. 준호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비밀은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일지도 몰라. 하늘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서연아.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창고 문이 갑자기 쾅 하고 닫히며 우리를 완전히 어둠 속에 가두었다. 나는 긴장한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젠 피할 수 없어. 우리가 마주할 시간이다. 준호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준비됐어. 이 어둠 속에서 우린 서로의 빛이 되어야 해.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아. 그 순간 창고 안 어둠 속에서 미묘한 빗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우리를 감싸며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창고 안에 퍼진 희미한 빛은 점점 강해지며 벽과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몸에 딱 맞는 붉은색 블라우스와 검은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얇은 실버 체인이 반짝였다. 발끝에는 굽이 높지 않은 블랙 하이힐이 살짝 빛을 반사했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내 어깨선을 부드럽게 감쌌다. 준호는 여전히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었고 그의 굵은 팔은 긴장감에 떨렸다. 하늘은 깔끔한 회색 니트와 청바지 차림으로 우리를 지켜보았다. 서연아.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 할 시간인 것 같아. 준호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과 동시에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여기까지 온 걸 후회하지 않아. 어떤 비밀이든 함께 밝혀내자. 그 순간 창고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오래된 나무 상자가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첩과 몇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릴 적 준호와 정민,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편지에는 희미한 글씨로 진실은 가까이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늘이 조용히 말했다. 이게 우리에게 보내진 메시지일지도 몰라. 이젠 숨길 수 없어.
준호는 사진 속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저 사람. 우리 과거에 깊이 관여한 인물일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넘기며 속삭였다. 우리의 이야기, 이젠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해야 해. 그때 창고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며 강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우리는 눈을 감고 빛의 침입을 막았다. 빛이 거두어지자 낯선 인물이 서 있었다. 그는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호, 서연, 하늘. 이제 진실 앞에 설 시간이다. 그 말과 함께 우리의 심장은 동시에 뛰기 시작했다. 이 순간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낯선 인물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 앞에 놓인 비밀과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낯선 남자의 모습이 선명해졌다. 그는 중후한 분위기의 정장 차림에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짙은 눈썹 아래로 날카로운 눈동자가 번뜩였다.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고 손에는 오래된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준호, 서연, 하늘. 이 사진 속 인물은 너희가 알고 있는 누군가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왔다. 나는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실크 소재의 짙은 자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목선에는 섬세한 진주 목걸이가 빛났고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을 내는 검은색 하이힐이 자리했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지며 내 어깨를 감쌌다. 내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이 뒤섞여 빠르게 뛰고 있었다. 준호는 한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다른 손으로는 낯선 남자가 건넨 사진을 받아 들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준호와 정민,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다. 준호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도 함께 담겨 있었다. 낯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희가 감추고 싶었던 과거가 이 사진 안에 있다. 그리고 그 과거가 너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우리는 그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 어떤 어둠이라도, 어떤 고통이라도 함께 견딜 거야. 그 순간 창고 안의 조명이 갑자기 깜빡이며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그리고 그 조명 아래 낯선 남자의 얼굴이 서서히 사라지며 희미한 그림자만 남았다. 곧 다시 만날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남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과 결의를 나눴다. 이 밤이 끝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품은 비밀과 그것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어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어떤 시련도 이겨낼 것이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